독립언론 제주예술이와 1인 미디어 아임피터가 함께하는 영상기획 프로젝트. 오늘은 동물 테마파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제주예술이 문윤정 기자, 박성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제주도의 동물 테마파크, 한마디로 이제 동물원이 생긴다는 건데, 이 동물원이 도대체 어디에 얼만큼의 규모로 생기는지 우리 문 기자가 간략하게 좀 전달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제주 동물 테마파크는 제주 조천읍 서늘리에 약 58만 9천 제곱미터가 되는 땅입니다. 이게 평수로는 17만 8천 평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17만 평이면은 네, 기본적으로 동물원이고 사자, 호랑이, 코끼리, 불곰 이런 것들 20여 종, 500여 마리의 동물을 사육하고 관람하는 시설, 그리고 호텔, 글램핑장, 네, 이런 시설을 짓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언급한 동물들은 대부분 이제 열대 동물들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이게 처음에 논란이 됐던 게 이 서늘 중산간 비교적 고지대입니다. 여기에 열대 맹수들이 와서 과연 제대로 적응하고 살 수 있겠냐? 네, 이런 논란이 초반에 가장 컸죠. 뭐 저희 집도 이제 그쪽인데 되게 추워요. 지금 뭐 아직 가을도 되기 전인데 아침하고 저녁마다 이렇게 추운데, 그러면은 그 동물들은 결국은 어떤 케이지 같은 그런 건물 안에만 있어야 된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박 기자, 이게 지금 뭐 그 지역의 어떤 뭐 람사르 습지라든지 뭐 세계 자연유산 이것 때문에 반대하는 측도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 지역이 원래 이전에 벌써 공사가 시작된 곳인가요? 네, 그렇죠. 이게 일단은 동물 테마파크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의 입장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가 동물권, 방금 이야기했었던 동물권이고, 하나가 난개발 문제.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이 동물 테마파크가 들어서면 환경 훼손이다, 뭐 너네 난개발이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게, 이곳이 아까 설명했지만 람사르 습지 도시로 지정이 된 곳이고 또 서늘 곶자월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람사르 습지 지정이 되기 전에 사업 계획이 진작에 나섰던 곳이었고, 진작에 터파기 작업이 다 진행된 곳이에요.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나무고 뭐고 다 되어 있습니다. 다 이제는 뭐 돌 쌓아놓고 포크레인 옆에 돌아다니고 지금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동물 테마파크가 정해지면은 배우겠다, 뭐 기초공사, 터바퀴 공사를 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공사는 진행이 됐고 다 파헤쳐진 건데. 그렇죠. 이제 뭐가 들어서도 시설이 들어서는 토지가 돼버린 상황인데, 뭐 그렇다고 난개발 논란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게, 이제 그곳에 뭐 숙박시설이 들어가고 또 그리고 대규모 테마파크가 들어선다는 것 자체가 뭐 쓰레기도 나올 테고 하수도 문제, 상수도 문제 지금 다 결부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문제가 이제는 제기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또 이게 그 주민들도 찬반으로 나눠서 굉장히 격렬하게 그 논란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쪽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실제로 마을에 가보시면 그 찬성 측과 반대 측에 각각 내건 플래카드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2019년 4월 마을총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찬반 투표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77.8%의 주민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반대하는 측에서 지금 내놓은 그 이야기들, 그러니까 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사실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좀 반대 입장을 갖고 있고요. 이게 작년 11월 제주도의 사실상 마지막 심의 단계를 통과하자 논란이 커졌습니다. 왜 논란이냐? 상식적으로 바라봤을 때도 비와 눈이 많은 제주 중산간 지역에 열대맹수, 여기에 사자, 코끼리, 호랑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여기 이들이 사는 동물원을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또 곶자월 지대와 아주 인접하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이 걱정된다는 목소리도 나왔고요. 게다가 조천읍이 세계가 인정한 람사르 습지 도시이자 여기 서늘에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인 검은 오름이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측면 말고도 절차상에 대한 꼼수 논란인데요. 이게 최초에는 2006년 12월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그리고 2007년에
처음 사업 승인을 받았을 때는 조랑말 중심의 승마장, 뭐 전통 체험장, 뭐 이런 중심 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조랑말은 뭐 제주에 계속 뭐 저희 동네도 있으니까는 그거는 이제 동물이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이제 되게 그 제주와 친화적인 그런 동물이 될 수 있죠. 사실 그 당시에 언론 보도도 비교적 호의적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제주도 향토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만든 곳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쨌든 근데 이게 중간에 잘 안 됐습니다. 사업난으로 자금난으로 이제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고 그러다가 2016년 현재 대명그룹이 이 사업권을 인수하게 됐는데요. 그때 사업의 성격이 대규모 사파리 형태의 동물 테마파크가 된 거죠. 근데 이게 투자 규모, 사업 규모, 금액 자체도 863억 원에서 1674억 원으로 늘어났고, 사업 내용도 바뀌었으면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지 않겠냐가 좀 상식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사업적인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토속적인 어떤 친화적인 조랑말 사업이 아니라 종이 다른 동물을 데려다가 사업을 한다. 이거면은 처음부터 다시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 승인도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현행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공사 중단 후 7년이 지나면 환경영향평가 새로 받아야 된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가 중단된 시점이 2011년 1월이고요. 그리고 대명이 인수한 다음에 기반공사와 부지 정리를 좀 하겠다는 취지로 어쨌든 재착공을 한 게 2017년 12월. 그러니까 7년을 피해서 정확히 6년 11개월 만에 공사가 재개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지체가 됐으면 아마 당연히 환경영향평가 다시 받아야겠죠. 그러면은 이게 딱 법의 맹점을 이용했다고 할 수 있나? 되게 절묘한 시점에 이제 공사 시작을 한 거네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고, 사실 또 환경영향평가는 면적이 뭐 30% 이상 증가할 경우에 새로 받아야 되지만 사실 전체 사업 면적 자체는 차이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사례가 그래서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좀 한계가 명백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저는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이게 찬성 측에서 주장하시는 게 결코 틀린 게 아니거든요. 이게 찬반은 분명히 갈릴 수 있는 문제고 이게 절대 틀린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제 박 기자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뭐 옳다 그르다, 잘못됐다, 뭐 틀렸다가 아니라 서로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차이가 있다? 네, 그 정도로 그렇죠. 이제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게 자꾸 뭐 이제 곧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곧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거를 뭔가 뭐 반대를 하면은 너네는 마을에 해악을 끼치는 나쁜 녀석들, 그리고 찬성을 하면은 환경을 지키지 못하는 뭐 자꾸 이런 식으로 막 서로 악으로 막 악의 축으로 막 몰고 가는 그런 분위기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당장에 저만 해도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좀 이제 난개발 문제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저희 아이가 이제 막 멍멍하고 어흥하고 막 이제 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생기면 저는 가볼 요량은 있거든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일단 반대하는 입장에서 가치 기준을 명확히 따질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제주도에서 태어난 저희 딸도 동물원을 한 번도 못 가고 육지에 가야만 갈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동물원이 좀 필요하긴 한데 뭐 수학여행으로 갈 수도 있고. 자,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던 어떤 절차적 정당성 이 부분 우리가 이제 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이 절차와 과정이 잘못됐다면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그 중에서 대두되는 게 지금 이제 밀실 협약. 이게 나오는데 도대체 밀실 협약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박 기자가 좀 설명 좀 해주겠어요? 네, 뭐 관심 가지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는 할 텐데 마을 주민들 총의 없이 뭐 그런 절차적인 그런 과정이 없이 이제는 현직 이장님이시죠. 아직 해임되기 전이니까 정현철 이장님이 사업자 측과 이제 단독으로 협약을 맺습니다. 마을 발전 기금 7억 원을 받는 대신에 이제 사업에 대해서 이제 추진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게 협약서거든요. 사업에 대해서 뭐 성실하게 의무를 다한다, 협조할 의무를 진다 이런 내용으로 갑자기 협약을 맺게 된 내용이죠. 이 주민들은 가만히 있다가 협약을 맺었다라고 이제 사후 보고를 받은 상황이고요. 그럼 이장이 어떤 면에서는 독단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협약서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죠? 뭐 그건 부정할 수 없죠. 근데 이 7억, 어떻게 보면은, 이 반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제 7억 그 금액을 가지고 마을을 팔아먹었다 이런 현수막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일부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마을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장을 굉장히 비토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나요? 실제로 뭐 찬반 양측 서로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전이 진행도 되고 있고, 실제로 이게 문제가 돼서 최근에 총회가 열려서 마을 이장 해임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현수막에 이장이 7억 받아갖고 마을 팔아먹었다 해서 그걸 가지고 이장 쪽 분인가 이제 고소를 한 것 같더라고요. 명예훼손으로.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서로 오고 가면서 그냥 이 마을 내에서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시행사에서는 마을 주민을 겁박, 협박 뭐 이런 사건도 있었다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나온 건가요? 이게 재밌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사업자 측에서 날짜가 보니까 8월 13일이에요. 8월 13일이면은 이 상생 협약을 맺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막 논란이 커지고 있을 때 이제 사업자 측에서 이제는 저 언론에다가 보도 자료를 냈어요. 보도 자료를 낸 내용을 보면은 물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표현들이 참 재밌는 게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한 엄중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뭐 또 적법한 업무를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거 사실상 겁박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런 표현이 이게 보통 경우에 나오는 표현들이 아니에요. 과거 정권, 이 독재 정권에서 이렇게 자주 썼던 말인데 이거 혹시 이 보도자료 작성하신 분이 그때 시절에 있던 분 같은데 엄중 대응 이거 경찰에서 시대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태도와 기준으로 봤을 땐 굉장히 좀 어떻게 저런 분위기에 공식 입장을 내놓을 수 있지 의아함이 큽니다. 굉장히 개발 사업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개발 사업들의 전례를 보더라도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이 정도까지 하면은 너네는 우리 적이다라고 지금 선포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반대위에 대해서 이제는 낸 성명이기는 한데 반대대책위원회 이분들도 다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 결국은 협의를 거쳐 나가야 될 대상인데 자 이제 주민들을 이렇게 갈라서 이장을 위시한 우리 찬성하는 쪽 주민들은 우리 편 그리고 반대하는 너희들은 적 이거 나눈 지금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죠. 어찌됐든 사업이 진행되면은 지역 주민들과 같이 상생하고 같이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지역의 어떤 기업이나 이런 시설인데 적으로 그들을 대하면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그런 갈등이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최종 저 사업자의 뜻대로 지어질지 어떻게 될지 최종 판단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최종 일제가 어떻게 되더라도 이제 좀 후폭풍이 심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마을 공동체를 부분적으로 파괴시키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봉합이 될 수 있을지. 우리는 사실 강정의 사례만 보더라도 어떤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유대감이 깨지고 마을 커뮤니티가 붕괴하는 걸 이제 목격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만 보더라도 이게 어떤 결과와는 관계없이 이제 앞으로 선을 마을이 여기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자, 얼마 전에 마을 주민들이 현직 이장, 밀실협약의 당사자인 이장을 해임하는 건을 이제 통과시켰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조촌읍에서는 반대 내지는 이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했는데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그걸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임시총회에 대해서 먼저 좀 짧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임시총회를 통해서 이게 의미가 있었던 게 대다수의 주민들, 선을 이리에 거주하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동물 테마파크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게 좀 명확하게 드러난 임시총회였거든요. 13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 임시총회에. 이분들이 모여서 압도적으로 이 상생협약건에 대해서 무효라는 안건을 통과를 시켰고 이장 해임건에 대해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근데 문제가 최근에 조천읍에서 이 이장 해임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혀버린 겁니다. 해임 불가 통보를 주민들한테 내렸어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주민들이 다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그 이장을 해임시키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왜 조천읍
이건 좀 이해할 수 없네. 행정부가 오히려 딴지를 건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요? 근데 그것도 또 나름의 이유는 있는 게 향약에 보면은요. 선을 마을 향약에 보면은 임시총회의 경우에는 공고 5일 전에 미리 이제는 공고를 내도록 소집 5일 전에 미리 공고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임시총회 같은 경우는 4일 전에 냈습니다. 이게 계산을 해보면은 27일 날 총회가 열렸는데 공고가 난 날짜가 23일입니다. 23, 24, 25, 26, 27일 됐는데 이렇게 따지면 5일인데 이 총회 당일날은 이게 공고일에 이제는 포함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주민총회 하시는 분이 이거 좀 착각을 하신 거 같아요. 이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130여 명이나 모여가지고 이걸 통과를 시켰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좀 결정적인 부분이 됐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이거는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게 향약에 보면은 임시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개발위원 또는 이장 또는 주민 20명 이상이 필요로 할 때 이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장이 자기 해임해달라는 임시총회를 열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이장이 이 소집을 응하지 않으면은 아예 열릴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데. 독소 조항이죠. 이거는 향약 자체의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고 봐지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장이 문제가 있더라도 주민들이 사실상 위임한 권한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거예요. 대통령도 탄핵시키는 이 나라에서 이장을 탄핵시킬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을에서 이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밀실협약의 어떤 단독으로 이장이 사인을 할 정도로 그런 권한이 이장에게 집중돼 있는데 그 이장을 해임할 수 없는 조항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네, 이거는 분명히 이후에도 이번 상황이 지나가더라도 분명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각 마을마다 향약이 조금씩은 다르기는 하는데 이게 다른 마을이라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언제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지역 또는 시골 마을에서 이장은 굉장히 많은 큰 권한을 갖고 있죠. 예를 들어 갖고 농로를 만든다거나 어떤 도시계획 이 부분에서도 이장이 그러니까 관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비리도 좀 많이 생겨요. 이장들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향약 때문에 이장을 해임할 수 없다는 이런 판례 사례가 있으면은 이장을 견제할 수단이 없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 이 동물 테마파크 사업을 두고 찬반은 갈릴 수 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다른 차원인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밀실 협약이라든가 사업자와 이제 독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위임된 권한으로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총의를 모으는 과정 없이 이거는 틀린 부분이다.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그름의 문제인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다면은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질 이유가 없었던 사안입니다. 애초부터.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하고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제주도에 여러 가지 이제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지만은 뭐 어떤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뭐 각자 입장은 굉장히 다릅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 할 수 없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절차의 문제점들은 분명히 지적되고 있는데 이런 논란들 계속 제기될 것 같은데 이번에 나오는 이 선을리 제주동물 테마파크가 만약 완공이 되고 사업이 계속 추진된다면은 다른 사업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제주도에 던지는 좀 화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단순하죠. 이제는 뭐 앞으로 이제는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이 뭐 송악산 뉴오션 타운 있죠. 지금 송악산 반으로 깎아가지고 만들겠다는 그 굉장한 작업도 진행되고 있고 또 뭐 오라관광단지 사업도 계속 논란이고 동물 테마파크 옆에 사파리 월드라고 또 비슷한 그 동물원 사업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지역에 동물원 이거는 성사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물 테마파크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개발 사업들이 지금 줄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는 주민 협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장만 구워 삶으면 됩니다. 개발위원 몇 명 데려다가 개발위원회 딱 열어서 이거 통과시켜 주면은 마을에 뭐 주겠다. 이 사람들만 구워 삶으면 되지. 뭐 하러 귀찮게 주민 협의 거치고 주민들 만나러 다니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전례가 남으면. 그러니까는 어떤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 동의서 받지 않고 그냥
이장이랑 그 마을 사람들 몇 명 모여갖고 이제 밥 먹으면서 이거 도장 찍어주세요. 그래서 사인 딱 하고 그럼 끝내고 그럼 이거를 했던 이 이장도 이제 그 해임시킬 수 없는 거니까는. 그렇죠. 뭐 이 밀실 협약이 꼭 선을 이리만의 문제라는 법 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상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뭐 이 찬반을 떠나서 반대하는 분들은 또 반대하시겠지만 적어도 절차적 정당성만 지켰다면은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이게 반대하시는 분들 설득하는 게 불가능한 작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귀찮은 작업이죠. 이게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진심을 담아서 이제 만나다 보면은 그 폭도 줄어드는 거고 더 다가설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 쉽게 가려고 절차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 따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더 커졌고 지금 이미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린 셈이죠. 네. 제주도의 난개발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주민 간의 갈등도 뭐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절차상의 문제까지 포함되면서 이 후폭풍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 자 이번 사건 뭐 사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그 동물 테마파크의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마지막으로 뭐 한 마디씩 좀 해주시죠. 우리 박 기자 먼저. 네, 뭐 길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난개발 문제, 동물권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당하게만 사업 추진해 주십시오. 네. 깔끔합니다. 자 우리 원 기자님. 네, 뭐 제주의 가치가 청정과 공존이라는 거에 뭐 이견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선을 이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곳곳에 개발의 요구 혹은 추진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뭐 이런 어쨌든 이것을 지금까지 논란을 교훈 삼아서 더 이상 마을 공동체 혹은 제주 자연이 불합리하게 다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제주도 내에 여러 가지 사업이 전개되면서 뭐 발전도 있고 환경 보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 그들의 생각이 뭐 다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지만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공동체 파괴,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고 주민들 사이에 불신이 생기면서 마을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면서 정말 서로가 상처받는 부분들. 제주 안에서 이런 갈등들이 계속 심화되면은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가면 갈수록 생각이 많아지는 섬이 되고 있는 제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독립언론 제주의 소리와 1인 미디어 IMP터가 함께하는 영상기획 프로젝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